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순열, 스텝 1, 2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리해보고요. 중요한 필수 유제들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맨 처음 나오는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하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확률과 통계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 이제 그 순열과 조합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 중에 하나는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이라는 건요, 우리가 원탁에 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3명을 앉으려고 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리가 3명이 있다고 합시다. 3자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앉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나열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A, B, C를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순열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3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6가지는요, 어떻게 나열을 한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가 있는 나열을 한 거예요. A, B, C 이런 식으로 B, A, C, C, A, B 모든 친구들을 다 구해보니까 6가지가 나오더래. 그런데 이 6가지의 친구들을요, 선생님 원탁에 앉히는 순간 돌리고 돌렸을 때 같아지는 친구들이 있더래요.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또 한 가지 여기로 데려올게요. 그러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지금 잘 보니까요. A, B, C를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 똑같이 A, B, C가 나오고요. 또 한 번 조금 이제 120도 정도 회전을 하면 똑같이 A, B, C 이런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A, B, C를 나열하는 것에는 6가지가 있지만 이 친구들을 원탁에 앉히는 순간 중복되는 친구들이 생기더래. 근데 그 중복되는 친구들은요, 딱 이 3자리만큼 생깁니다. 그래서요, 그 중복되는 친구들만큼 나눠주면은 우리가 원탁에 앉히는 그 원탁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원순열의 개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뭐가 되냐면 3팩을 지금 중복되는 3가지로 나눠줘서 결국에는 2가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A, B, C 이 2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원순열 다시 한번 개념만 살펴보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런데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지금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순열은 n팩토리얼이지만 중복되는 만큼 n으로 나눠주면 전체 n-1 팩토리얼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5명의 가족이라고 하면 총 n은 몇이에요? 지금 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친구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하면은 5팩토리얼이겠지만 중복되는 만큼 나눠주니 그 케이스가 총 5가지가 있더래.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1까지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4, 3, 12, 24가지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반 학생 4명, 2반 학생 3명, 총 몇 명? 총 7명입니다. 총 7명에 대해서 원탁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즉 원순열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뭔가 1반 사이에 2반이 앉고 이러한 지금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총 7명만 원탁에 앉혀달래요. 얘도 똑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 7팩토리얼을 7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6팩토리얼이 되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앞에 30이고 아까 얘가 24가지 이렇게 됐으니까 720가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제 원탁에 앉는 원순열을 배웠더라면 원순열에 대한 활용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서 정사각형, 정다각형 또는 여러분들 직사각형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의 경우를 차례대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1번.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총 8명을 앉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총 8명을 앉힌다고 했을 때 그냥 얘가 지금 굴곡짐이 없이 그냥 우리가 원으로 앉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원으로 앉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8명이잖아요? 그럼 원순열은 7팩토리얼이겠지. 7팩토리얼인데 중요한 건 얘가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돌고 돌았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A를 앉히고 나서 원순열로 쭉 생각하고 앉힌 거라 A가 지금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에 앉힌 경우랑 A가 지금 오른쪽에 앉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죠. 그쵸? 그래서 A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A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이렇게 앉을래? 아니면 여기서부터 A 이렇게 앉힐래? 라는 게 경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원이었더라면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어때요? 돌리고 돌렸을 때 같아질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한 면을 기준으로 A가 왼쪽에 앉는 경우랑 A가 오른쪽에 앉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냐라고 하면 바로 얘가 곱하기 2 이렇게 A가 왼쪽에 앉는 경우, 오른쪽에 앉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케이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식을 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7팩 곱하기 서로 다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곱하기 2라고 관점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8팩을 나누기 4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공식이 지금 n-1팩 곱하기 4분의 n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한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케이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A, A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중복됐다고 보는 관점은 이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에서도 어떻게 썼냐면 전체 그냥 나열을 했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만큼을 나눠준 거잖아. 그치? 얘도 직접 그냥 다 나열을 했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원래대로 우리가 순열처럼 계산을 하는데 중복되는 만큼이 딱 4가지 케이스로 나뉘더래. 이렇게.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케이스는요. A가 여기 앉는 경우, A가 여기 앉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두 경우 중에서 왼쪽에 앉는 경우, 두 경우 중에서 왼쪽에 앉는 경우, 여기서도 두 경우 중에서 왼쪽에 앉는 경우, 두 경우 중에서 왼쪽에 앉는 경우들이 중복되더래.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8팩 나누기 4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엔 동일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면은 8팩이라는 건 결국엔 7팩 곱하기 8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7팩 곱하기 지금 4분의 8 이러한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n-1팩 곱하기 4분의 n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 방법을 4분의 n팩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케이스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중복되는 케이스만큼 나눠줄지 그래서 곱셈의 관점으로 갈래, 나눗셈의 관점으로 갈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n명을 앉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직사각형 모양의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 6명을 앉히려고 해요.
그러면 이 6명을 안 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각이 져 있지 않은 원탁이 안 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5팩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6-1 팩 이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 A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A가 혼자 있는 좌석에 앉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A가 두 자리 중에서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기준으로 두 자리 중에서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곱하기 3 이렇게 관점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원순열로 앉힌 다음에 우리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 곱셈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로 딱 앉혀놓는 거야. 그럼 순열로 앉힌다는 거는 6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근데 순열로 앉혔을 때 잘 보면은 얘를 이렇게 사선으로 딱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 C, D, E, F 이거인 거랑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 C, D, E, F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눗셈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순열과 나눗셈, 원순열과 곱셈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위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엔 정삼각형 모양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6명을 앉힌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6명을 선생님이 원순열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게 지금 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6-1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A, B 기준으로 A가 왼쪽에 올지 A가 지금 두 자리 중에 오른쪽에 올지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 원순열과 곱셈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팩토리얼 나누기 지금 3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 방법은 뭐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A가 왼쪽에 앉는 경우, 여기서부터 A가 앉는 경우, 여기서부터 왼쪽에 앉아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중복되더래. 세 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나누기 3 관점으로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원순열 곱하기 서로 다른 케이스 이렇게 하거나 순열, 나누기 중복되는 케이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두 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의 관점에서는 원순열 곱하기 서로 다른 케이스 이거나 아니면 순열로 계산을 해서 나누기 중복되는 케이스 관점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공식화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막 공식에다 대입하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먼저 원순열 안 치고 나서 서로 다른 케이스가 뭘까? 이런 관점으로 재해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지금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10명을 선생님이 원순열로 그냥 앉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야? 9팩토리얼이지? 자, 9팩토리얼인데 중요한 건 원순열로 앉혔다고 생각했을 때 A 기준으로 A가 여기 둘 중에 왼쪽에 앉을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을지는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원순열 곱하기 서로 다른 케이스 두 가지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순열의 관점으로 간다고 해보자. 10팩 하고 나서 뭐 하면 돼? A가 왼쪽에 앉는 케이스들이 중복되는 게 5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5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꼴로 나타내주세요. 곱셈의 꼴로 나타내주세요. 이랬으니까 N은 9이고요. K는 지금 2인 이러한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 나왔습니다. 총 몇 명이죠? 지금 여기서는 9명입니다. 9명이어서 선생님이 원순열 관점으로 가면 9-1팩토리얼, 8팩토리얼인데 A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A가 왼쪽에 앉을지 A가 가장 가운데에 앉을지 A가 오른쪽에 앉을지는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케이스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n은 8이고 지금 k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문제 똑같이 나왔죠? 앞에서 해봤지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5팩토리얼로 안 쳤을 때 서로 다른 케이스. 왜 5팩토리얼이야? 원순열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6명을 안 칠 건데 원순열이니까 5팩토리얼이지. 다른 경우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도 지금 얘가 직사각형이랑 약간 유사합니다. 얘를 살짝 이렇게 긁어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명입니다. 그럼 7팩토리얼 곱하기 서로 다른 케이스는 하나, 둘, 셋,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가 한 자리에 앉을 때, 혼자 앉는 자리에 앉을 때 A가 세 자리 중에서 맨 끝에 앉을 때, 왼쪽에 앉을 때, 중간에 앉을 때, 오른쪽에 앉을 때 서로 다른 케이스죠? 이렇게 7팩 곱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중복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풀었던 순열 문제는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에 갔어요. 자, 이제 베스킨라빈스를 갔는데 선생님은 사랑에 빠진 딸기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빠진 딸기를 먹었어. 그러면 동생도 이제 같이 갔을 때 선생님 동생이 있거든.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동생이 선생님이 사랑에 빠진 딸기를 먹었다고 해서 내 동생이 사랑에 빠진 딸기를 선택할 수 없을까? 그건 아니지. 그치? 선생님도 31가지 중에서 사랑에 빠진 딸기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선생님이 31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내 동생은 3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에게도 31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앞에 선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뒤에 친구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을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하려고 해요.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 친구가 뽑기를 뽑아가지고 가져가면 중복순열이 아니야. 근데 뽑았던 뽑기를 다시 집어넣고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는 중복순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복순열의 기호는 n-r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라는 것은요. 중복순열의 기호예요. 그래서 읽을 땐 파이라고 읽어요. 자, 중복순열의 개수는 n-r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31가지의 맛이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지금 아이스크림 맛이 있어. 근데 그 31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선생님이 2명이 갔다고 하면은 2가지에 대해서 허용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선생님도 31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동생도 31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31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건 서로 다른 31가지의 아이스크림 맛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몇 개를 택한다? 2명이 갔으니까 2가지 맛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택하는 개수가 r 이렇게 해서 n-r이에요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지금 선택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중복을 허용한대.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11, 22 이런 것도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자리와 뒤에 자리에 몇 가지씩 올 수 있는지 볼게요. 앞에 지금 총 6가지가 올 수 있지요. 6가지 중에 하나. 뒤에도 앞과 상관없이 6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36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세 자리 자연수,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 친구들을 다 곱해주면 지금 216이에요 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번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면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짝수는 맨 끝자리에 뭐가 와야 돼? 맨 끝자리에 2, 4, 6, 8, 0만 와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맨 끝자리에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6이 오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자, 맨 끝자리에 2, 4, 6의 케이스를 나눈 건 잘했지만 앞에 2가 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6장 중에 하나, 6장 중에 하나. 얘도 동일해요. 얘도 동일하게. 그럼 뭐가 돼요? 지금 총 36가지가 하나, 둘, 셋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3, 18, 1, 3, 3은 9, 108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N개 중에서 서로 지금 같은 것이 P개, Q개, R개가 있다. 그런데 총 N개이기 때문에 이 P개, Q개, R개를 다 더했을 땐 뭐가 돼야 되냐면 N이 된다라는 건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그 P개, Q개, R개만큼 중복되는 만큼은 똑같은 수를 나열하는 것을 지금 중복해서 세고 있으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P팩, Q팩, R팩만큼. 이거는 예시로 선생님이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지는 순열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어떤 문자를 배열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2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S가 반드시 T 앞에 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가 반드시 T 앞에 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얘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S가 반드시 T 앞에 오도록 이러한 조건이 붙어지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S와 T, 이 조건이 붙은 친구들한테는요, 동일한 문자를 보여를 잠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이 뒤에서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요. 다음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일렬로 나열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A가 2개, B가 2개, C가 1개입니다. 총 2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총 5개 맞죠? N은 5개예요. 근데 중복되는 만큼이 2개씩 있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중복되는 만큼.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5팩이라는 것은 뭐냐면 A랑 A 서로 다른 A로 보겠다라는 거고 B도 서로 다른 B로 보겠다는 거야. 여기에는 A를 서로 다른 A, 서로 다른 B로 해석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실상 보면은 이 A와 B는 서로 같은 A, 서로 같은 B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중복되는 만큼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A로 봤다라는 건 선생님이 여기 살짝 A1, A2, B1, B2로 봤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1, A2, B1, B2, C 이렇게 한 거랑 A2, A1, B1, B2, C 얘네 둘은 서로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계산한 거는 서로 다른 A처럼 계산을 해서 여기 5팩토리얼은 이거 서로 다르다고 보고 개수가 세워졌을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 밑에 이 아래 참자 친구들은 원래 없는 거잖아. 문제에서 A, A, B, B, C 이렇게 준 거니까. 얘네들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했던 만큼, 중복되는 만큼 지금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6팩토리얼인데 B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B가 서로 다른 3개처럼 인식을 해서 지금 계산을 했을 테니까 나눠주시고요. C도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선생님이 계산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5, 4, 3, 2,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하면 사실 여기가 사라지죠? 3이 6 곱하기 5에서 여기는 3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6, 5, 4, 3, 2, 1. 그 다음에 3, 2, 1. 곱하기 2 곱하기 1. 3이 6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사라져요. 5, 4, 20 곱하기 3이니까 60까지입니다.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A가 정돈되어 있지만 않지만 A는 지금 2개.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B가 3개. 자, C는 지금 3개. 남은 거 3개 있습니다. 총 몇 개냐면 8개예요. 그러면 얘는 8팩 나누기 지금 중복되는 만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가 8, 7, 6, 5, 4, 3, 2, 1. 그러면 여기가 3이 6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 6 사라져야겠죠? 그 다음에 3, 2, 6 사라져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5, 2, 10이고요. 8, 7에 56이니까 560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세워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지금 도로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가 있더래. 그러니까 쭉 가고 쭉 위로 올라가도 최단거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단거리는 내가 왔던 거리를 다시 돌아가지 않고 A에서부터 B까지 쭉 진행하는 것을 최단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할 건데 총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면 A는요 최소 M칸, 지금 딱 M칸만큼 움직여야 최단거리일 거고 B도 N칸만큼 움직여야 지금 최단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쭉 가는 게 M칸 위로 N칸 움직여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A로만 쭉 가고 A로만 M칸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B, M칸 가고 B로만 쭉 N칸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A 한 칸 가고요. B 한 칸 가고 A로 나머지 N-1칸을 가. 그럼 어차피 앞에 A랑 합쳐서 총 M칸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B칸 갔으니까 B 한 칸 갔으니까 N-1칸을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총 A도 M칸, B도 N칸 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는 거냐면 A 먼저 가고 B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A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쭉 가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요 거리나 여기 움직이는 거리나 서로 같고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나 서로 같잖아요. 그쵸? 위로 한 칸 간 거 어차피 똑같고 그치? 순서만 살짝 바뀌었을 뿐.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앞에서 말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같습니다. A가 M개 있고요. B가 N개 있으니까 총 N 플러스 N 팩토리얼을 중복되는 만큼 나눠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까지 갔다가 그 P 지점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어. 자, 그럼 이거는요. 어디를 반드시 거쳐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 거치는 지점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줄 겁니다. 자, A에서부터 P 가는데요. 지금 봤더니요. 오른쪽으로 3칸을 무조건 가야 되겠고요. 위쪽으로 2칸은 반드시 가야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A 3개랑 그 다음에 B 2개에 대해서 나열해 주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A 한 칸, B 한 칸. 그래서 A 한 칸, B 한 칸. 그러면 2팩토리얼을 뭐 1팩, 1팩. 사실 여기는 애들아 바로 셀 수도 있다. 하나, 2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바로 곧바로 이어서 지금 B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5, 4, 그러면 10 곱하기 뒤에 2가지가 있었으니까 20가지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A에서부터 P까지는 10가지가 나오고요. P에서부터 B까지는 2가지가 나와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면 20가지입니다. 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순열에 해당하는 개념들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스텝 3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